70세에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5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실화입니다. 72세의 한 여성이 평생 잠들어 있던 마음을 깨우고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주인공은 김순애 씨입니다. 1952년생으로 올해 72세가 된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5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순애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아침 준비, 6시에 남편 출근 후 혼자서 아침 식사, 그 후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저녁 준비 설거지, 그리고 각자의 침묵. 남편과의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밥 먹어요. 응. 외출한다고 했죠. 응. 언제 들어와요? 모르겠어. 이런 대화가 5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집안의 가전제품처럼 여겨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 짓는 기계, 청소하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남편 김철수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아내에게, 아내의 마음에게, 아내의 꿈에게. 순애 씨가 젊었을 때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부에서 활동했고 꿈은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팔레트와 붓은 장롱 깊숙이 들어갔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고 돌보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해 나가자 집안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2세가 된 순애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김철수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럼 김순애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지? 어느 날 아침 순애 씨는 남편이 출근한 후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애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이 뛰어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설렜을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의 기억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고등학교 미술부에서 만났던 한 남학생, 박진호. 진호는 순애보다 1살 많았고 그림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무엇보다 순애의 그림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고 함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순애야, 너는 색깔을 참 잘 써. 이 하늘색을 봐. 정말 아름다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애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진호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고 진호가 칭찬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졸업 후 진호는 서울로 미대에 진학했고 순애는 부모님의 중매로 철수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진호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2세가 된 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랑.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도 순애 씨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답했을 순애 씨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나요? 남편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대화 매일 하고 있잖아. 그게 대화인가요? 밥 먹으라는 소리, 빨래 널었다는 소리. 그게 부부간의 대화인가요? 남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50년 동안 순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불만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 부부인가 싶어서요. 그날 밤 순애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러 왔던 마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운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애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애야, 김순애 맞지? 순애 씨가 돌아보니 그곳에 박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그 눈빛만은 5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순애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 진호 오빠. 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세의 할머니가 된 지금도 그 앞에서는 여전히 17세 소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구나. 50년 만이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간 50년의 시간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순애 씨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2세에 시작된 늦은 사랑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회. 50년 만의 만남, 진호 오빠, 정말 오빠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겠어? 순애야, 정말 오랜만이다. 진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트 입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꿈만 같네요. 나도 그래. 이 동네에 사는 거야. 네, 결혼해서 쭉 여기 살고 있어요. 오빠는요? 나는 서울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고향으로 내려왔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진호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셨다니.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미 3년 전 일이야. 그런데 너는 아직 결혼 생활 잘하고 있지?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50년간 지속된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네. 아직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애들은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이제 저희 부부만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옛 추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함께 그렸던 그 풍경화. 기억나요? 학교 뒤편 언덕에서. 그때 네가 그린 하늘색이 정말 아름다웠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순애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지금도 그림 그려요. 응, 취미로 계속 하고 있어. 너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50년 동안 붓 한 번 안 잡아봤어요. 진호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왜 그렇게 잘 그렸는데 살다 보니 그림 그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진호는 순애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 후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잖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은 걸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 순애는 진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 그래, 집에 가야지. 두 사람은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애야. 네. 혹시 내일도 시간 있어. 함께 그림 그리러 가지 않을래?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린다니. 50년 전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내일은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옛날 우리가 그림 그리던 그 언덕에서 오전 10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다시 살아난 설렘.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두 번째 만남. 다시 시작된 그림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진호와의 약속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요. 친구 무슨 친구? 옛날 동창이에요. 남편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50년 동안 순애의 사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애는 약속 장소인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진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일찍 왔네. 네. 오빠도 일찍 오셨네요. 이것 봐. 내 것도 준비해 왔어. 진호가 새로운 화구 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이걸 언제? 어제 미술용품점에서 샀어. 너를 위해서. 50년 만에 다시 손에 잡은 붓이었습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괜찮아. 천천히 해. 그림은 마음으로 그리는 거야. 두 사람은 50년 전처럼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을 들고 있으니 옛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섞어봐. 기억나지? 진호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순애의 손을 살짝 스칠 때마다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손은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럼 몸이 기억하는 거야.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그림을 그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50년간의 삶 그 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잃어버린 꿈들. 나는 서울에서 미술 선생님을 했어. 네가 되고 싶어 했던 일을. 부러워요. 저는 꿈을 포기했는데. 포기한 게 아니야. 잠시 접어둔 거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순애는 진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그림을 마무리했습니다. 순애의 그림은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5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래? 진호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는 것이 옳을까요? 오빠, 이러는 게 맞을까요? 뭐가 틀렸어? 우리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야.
하지만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세 번째 만남, 감정의 혼란. 며칠 동안 진호와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오전에 만나 그림을 그리고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많이 밝아 보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뭔가 다른 것 같아. 순애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도 순애는 진호와 만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었고 진호는 항상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 그려. 색감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런가요? 응, 감정이 더 풍부해진 것 같아. 인생 경험이 쌓여서 그런가 봐. 점심시간이 되자 진호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기 그래서 2명분 준비해 왔어. 함께 먹자. 고마워요. 제가 뭔가 준비해 왔어야 하는데. 괜찮아. 이런 걸로 신경 쓸 필요 없어.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하는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물어볼게. 네. 지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생활 말이야. 정말 행복해.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50년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그럼 혹시 외로워? 순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진호는 순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정말 외로웠어.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오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50년 전에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걸까요? 저도 요즘 이상해요. 마음이 자꾸 설레고. 순애야. 진호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50년 전과 같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순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한 몸이에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마음까지 묶여 있을 필요는 없잖아. 순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네 번째 만남, 고백과 갈등. 며칠 후 진호는 순애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애야, 우리 솔직해지자.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고백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오빠, 너는 어때? 내 대한 마음이 있어. 순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확신이 있었지만 입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도 오빠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유부녀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 나이가 있나. 진호의 말이 순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함께 보내자. 지금까지 충분히 참고 살았잖아. 하지만 남편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너의 인생도 소중해. 순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호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의 대화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는 거야. 네. 요즘 자주 나가네. 무슨 친구길래?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는 걸까요? 그냥 옛날 동창이에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 분이에요. 남편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매일 만나. 옛날 미술부 선배예요.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림 갑자기 왜 그림을 순애는 더 이상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5번째 만남. 결정의 순간 진호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순애의 마음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진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함, 그리고 집에서 느끼는 공허함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순애야 결정했어. 진호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 둘 다 이제 70이 넘었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대로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반대할 거야. 하지만 결국 엄마의 행복을 바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자식들이 부모의 행복을 반대하겠어. 순애는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그날 저녁 순애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우리 결혼 생활 말이에요. 남편이 TV에서 시선을 돌려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행복한가요? 행복,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잘 살았다고요? 저는 그냥 살아 있었을 뿐이에요. 남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50년 동안 순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 요즘 이상해. 그 남자 친구 만나면서부터. 그분과는 상관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순애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6번째 만남. 폭풍 전야 이혼 이야기를 꺼낸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순애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7렙 2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해요. 그 남자 때문이지 그놈이 너를 꼬셨구나. 아무도 저를 꿰지 않았어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바로 그거예요. 5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함께 살았나요? 그냥 한 집에서 각자 살았을 뿐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이들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아들들이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혼 이야기를 한다고. 맞아.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네. 큰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 순애는 아들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50년간의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엄마 말도 안 돼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도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서로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 아들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지도 모르잖아요. 좋은 분이야. 너희 아버지보다 훨씬 저를 이해해 주셔.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7번째 만남. 가족의 반대, 며칠 동안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화를 냈고 아이들은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라고 순애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진회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반대해요. 예상했던 일이야. 처음에는 다 그래. 오빠는 어때요? 후회되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진호의 확신에 찬 대답이 순애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 절차를 밟을까요? 너만 결심하면 돼.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 순애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사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72세의 이혼을 원하신다고요? 네,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심사숙고하셨나요? 50년을 고민했어요. 변호사는 순애의 진지함을 보고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8번째 만남, 이혼 절차. 시작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의 정리가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남편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원하시나요? 성격 차이입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저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지금처럼 살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조정위원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이 나이에는 이혼보다는 같이 늙어가기를 선택하는데 혹시 다른 남성분이 있으신가요? 순애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50년 전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조정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9번째 만남. 동네의 시선 이혼 소식이 동네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놀라워했고
일부는 비난했습니다. 72세에 무슨 이혼이야. 요즘 노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애들 생각은 안 하나.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순애를 이해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 용기 있는 것 같아. 나는 못하겠던데. 순애는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호도 비슷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지만 진호는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두 사람은 동네 시선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10번째 만남, 이혼 성립 몇 달간의 조정 끝에 드디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과 기타 조건들이 정해졌고 50년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오는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애는 짐을 챙겨 임시로 얻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50년 만에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 진호가 이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때 기분이? 이상해요. 자유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처음에는 다 그래. 곧 적응될 거야. 오빠는 언제부터 혼자 살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니까. 3년 정도.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이제는 너가 있잖아. 순애는 진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1번째 만남, 새로운 시작 이혼 후 순애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식사 시간에 맞출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호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런 게 연애구나. 순애는 혼자서 웃었습니다. 72세에 하는 연애가 이렇게 설렐 줄 몰랐습니다. 진호도 변했습니다. 순애를 만난 후 더 활기차졌고 그림에 대한 열정도 되살아났습니다. 순애야, 우리 같이 전시회 열어볼까? 전시회요. 응, 너의 그림과 내 그림을 함께 전시하는 거야. 제 그림이 전시회에 나갈 만큼 좋나요? 충분해. 그림의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두 사람은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늦은 사랑,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예상외로 순애의 아들들도 왔습니다. 엄마,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요. 큰아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어. 50년 동안 묻어두고 있었거든. 아들들은 어머니의 작품을 보며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음식 만들고 집안일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예술적 감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12번째 만남, 가족의 화해 전시회를 통해 아들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였고 그림에서도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밝으실 줄 몰랐네요. 50년 동안 억눌러 살았던 것 같아요. 점차 가족들이 순애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럼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거든. 그분도 좋은 분 같고요. 고마워. 너희가 이해해줘서. 진호도 순애의 가족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순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지. 내가 평생 지킬게. 13번째 만남, 재혼 결정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와 진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재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애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이요? 응,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잖아.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73세의 재혼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마. 우리가 행복하면 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미 우리 관계를 인정했잖아.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결혼해요.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14번째 만남, 73세의 결혼식 날 순애는 하얀 한복을 입었습니다. 73세의 신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호도 정장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74세의 신랑이었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설레고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장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들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 행복하세요. 결혼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73세와 74세의 노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구나.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야.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순애와 진호는 둘 다 울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15번째 만남, 신혼생활 결혼 후 두 사람은 진호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73세의 신혼생활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부구나.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50년간의 이전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진정한 부부. 행복해. 진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두 사람은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함께 요리하기 함께, 독서하기 함께, 여행하기. 특히 여행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못 해본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고 있었습니다. 16번째 만남, 1년 후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74세, 진호는 7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나이라는 제목으로 관람객들은 더욱 많이 찾아왔습니다. 70대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나도 이런 사랑 해보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순애와 진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미 없는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었거든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17번째 만남, 사회적 영향 순회와 진호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황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중년 노년층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잖아. 상담소에는 황혼 이혼 상담이 늘어났습니다. 순애처럼 50년간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해온 여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기적이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하지만 순애와 진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애와 진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거나 행복을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용기의 중요성입니다. 순애 씨가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있었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넷째,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순애와 진호의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깊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자녀들도 결국 어머니의 행복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응원해야 합니다. 현재 순애 씨와 진호 씨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순애 씨와 진호 씨.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고 있는 꿈이나 사랑이 있나요? 혹시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순애 씨처럼 용기를 내어 보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보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의지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순애 씨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